수학 숙제가 없나? 아니 쾌락의 비대칭성 우리가 누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니? 이게 개념인데. 왜? 야 집중해 수업 시작했어. 저 조석이 표정 봐라 지금. 있는데요? 새끼들이 늦게 들어와서 수업 방해하고 말이야 지금. 이제는 단어 쭉쭉 같이 간다. 예. 한 무리의 사이콜로지스트 심리학자들이 look at the effect 효과를 보았어. 일상의 좋은 그리고 나쁜 사건들의 효과들, 영향력들을 한번 들여다보았다. 심리학자가 들여다봤다는 건 뭐야? 관찰했다. 이건 뭐지? 따져 물어보았다 이 말이야. 컴플리먼트 안 까먹었어요? 예. 칭찬이지? 이건 뭐고? 보충, 보완. 아이 칭찬받는 거. 이거 무슨 사건이야? 좋은 사건이지. 네. 너의 사장으로부터 칭찬받기. 또는 나쁜 날씨. 나쁜 사건이지. 또 get stuck. 스톡은 스틱의 PP야. 스틱. 스탑. 스틱 막대기 말고 동사로 무슨 뜻이야? 고정 하다. 시키다지. 그럼 스톡은 뭐야? PP니까. 고정되다. 그 게스톡이 꽉 막히는 거야. 고정되는 거지. 이게 뭐야? 교통, 체증, 듣기 평가 잘 기억해. 등등. etc. 듣기 평가할 때 etc. 이렇게 나오면 기타 등등 이런 뜻이야. etc. ETC라고 읽지 말고 또. 그러니까 좋은 사건, 나쁜 사건들이 많은데 이런 예시들이 있다고.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 사람들 무슨 학자야? 심리학자. 그러니까 사람에게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야? 이 사건들. 종. 심리학자잖아. 어떤 측면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이벤트가 벌어지면 사람들의 심리에 도대체 어떤 이펙트가 있는지를 봤단 말이야. 심리에. 응? 심리학자니까 그쪽으로 연구해야지. 응? Not surprisingly. 놀랍지 않게라는 건 무슨 뜻이야? 당연히. 앞에 지문에서 당연히 나왔어. 뭐 나왔지? natural이랑 같은 표현이야. 당연히 좋은 사건은 당연히 뭘 가질 것이고, 아까 effect를 말을 바꿔서 impact라고 바꿨어.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이고, 앞으로 공부할 때 impact는 무조건 on이 따라 붙는다고 생각하면 돼. impact는 영향력이고, 영향력은 무엇에 대해서 미쳐야 되잖아. 그 대해서가 on이라고. 자, 그래서 좋은 사건들은 사람들의 기분에 영향을 미칠 것이고, 그리고 부정적인 사건들은 bring down. 어떤 의미에서 bring down? 다운시키다. 낙담시키다. 좋은 사건은 긍정적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나쁜 사건은 bring down, brought down. 사람들을 낙담시킬 것이다. 이건 당연한 얘기지. 뭐 이 정도 알려고 연구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야? 일종의 늘 얘기하는 통념. 그럼 but 나왔으니까 이걸 말하고 싶단 말이야. 예스. 꼭 반대 내용이 아니고 but 이 얘기하고 싶다 이거야. 중요한 단어지. duration. 듀레이션. due가 뭐야? 듀. 뭐뭐 때문에. 그건 due to. 뭐뭐 시간. 마감. 언제까지 이런 뜻이 시간에 관련돼 있다고. 예스. 그래서 듀레이션. during. 듀레이. 동안에 시간 관련 있지. 기간과 관련 있는 단어들이지. 예. durable이 뭐야? 듀러블. 여유 있는. 시간이라니까. 시간에 여유 있는. 내구성 있는. 내구성이 뭐야? 오래 가는. 오래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오래 지속되는 건전지가 영어로 뭐야? 건전지. 듀레이블 건전지. 건전지가 영어로 뭐냐고. 찰징.
그 충전하다고 건전지가 뭐냐고. 플러스 마이너스. 배터리. 너 오늘 뭐 잘못 먹고 왔니? 배터리. 셀이잖아, 셀. 셀이 세포도 있고, 어? 깜빵이라는 뜻도 있어 이게. 근데 건전지라는 뜻도 있다고. 어이? 그래서 니네 유선 전화는 건전지 필요 없지. 근데 무선 전화는 무조건 뭐 있어야 돼. 그래서 셀폰이야, 휴대폰이. 어. 오케이? 그럼 듀러블하고 셀이 합쳐진 뭐냐? 상표가 돼. 듀라셀. 건전지 메이커 중에 듀라셀 있지 않아? 아니 씨, 토끼가 드럼 치는 거 그 오래가는 건전지 듀라셀 있잖아. 걔네들이 듀러블하고 셀을 합쳐서 상표를 만든 거야. 오래가는 건전지. 그래서 듀라셀. 뭐 하는 게 씨야 뭐 비유가 되지. 그럼 듀레이션이 뭐겠어? 듀러블의 명사형이야. 내구성. 내구성이야. 내구성이라는 게 뭐라고? 오래가는. 지속성이 되겠지. 경험들. 이 경험들은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었거든. 이 경험들의 지속성, 즉 지속 이렇게 기간. 이 성이 아니고 지속 기간. 그 경험들의 각각의 부정적이고 긍정적인 경험들의 지속 기간은 differ. 어땠다? 다르다. 극적으로 달랐다. 그럼 뭐가 달랐다는 거겠어? 포지티브가 지속되는 기간하고 네거티브. 니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어떤 사건이 더 오래가? 네거티브가 오래갑니다. 맞아? 긍정적인 사건들은 단명이야. short-lived. 오래 못 간다. 아무리 좋은 것도 하루가 지나면 별로야. 부정적 사건들은 stay longer. 어떻게 된다? 더 오래간다. 오래 간다. 그러니까 니네 그러잖아. 칭찬받은 건 다 까먹어. 하루만 지나면. 욕 처먹은 건 계속 생각. 계속 생각나. 아유 잘한다. 진짜. 훌륭해. 이 빵 새끼야. 욕했어. 일주일 내내 나온다고. 한 연구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having a good day, 좋은 하루를 보내는 것은 did not have, 절대 가지지 못했더라. 어떤 notice, 알아차리다, able 수동, 알아차려질 수 있는, 즉 눈에 띄는 영향력, 임팩트나 on 따라 나온다 그랬어. subsequent 뭐야? subsequent. 시퀀스가 이어지다. 연속적인. sub은 아래라 그랬지? 합쳐서 이게 다음 날이야. 교체되는 날. 뭘 교체야? subsequent, 아래로 이어지는 날, 다음 날. next day, next day를 고3이니까 subsequent day라고 쓴 거야. 응? 그러면 좋은 하루를 보내면 그게 눈에 띄는 영향력을 못 가진다고. 다음 날. 거꾸로 얘기하면 뭐야? 다음 날 되면 다 까먹는다는 얘기야. 좋은 하루. 어제 좋은 기분 다 까먹는다고. That is 뭐야? 즉, 더 구체적으로 아주 멋진 월요일을 보냈어. 그게 carry over to, 이어지다. carry over to, 어디까지 이어지지 않아. Tuesday. 오늘 월요일인데 기분이 좋았어도 내일까지 그 기분이 이어지진 않는다고. 그러나 무슨 기분은? 네거티브. 네거티브한 사건들은 had a sustained, 지속되는. sustain이 지속시키다니까 지속되는 임팩트. 영향력을 갖더라. sustain은 짧은 기간도 아니고 아주 긴 기간 지속되는 걸 sustain. 그래서 우리 지속 가능성 뭐라고 했지? Sustainable. sustainability. 오케이? 그 sustain이야 이게. 지속시켜. 지속되는 영향력을 가진다. 즉 월요일 더럽게 보내면 물주구문이야. 별로 나쁜 월요일이 예측되는. 예측한다. 우울한 화요일을 우리말로 완역해야지. 월요일을 잘못 보내면 화요일도. 화요일도 우울할 가능성이 높다. 네. 프레디트 예측하다. 응? 화요일까지 안 까먹었다는 얘기지. 됐어? 구문 뭐 보여? 네? 구문이 뭐가 보여? This is요. This pattern is so strong that 뭐 보여? 이 문장. So that이요. So that. so that. 이런 게 그냥 표시 없어도 눈에 들어와야 돼. 이 패턴. 자, 너네가 혹시 만약에 만약이 아니고 내년에 이제 학교 내신을 보겠지. 근데 지문에 이렇게 this나 this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으면
순서나 삽입 문제 입력한 거야. 그지? 받을 수 있어? 이 패턴 위에 패턴이지. 예. 이 패턴은 너무나 어때서? 강력해. 강력해서 나쁜 일은 오래 안 가고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고 아니 좋은 일은 다음날까지 이어지지 않고 나쁜 일은 다음날까지 생각나는 거. 이 패턴의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강력하다 보니까 그 패턴은 여겨지기조차 해. 뭐로? 법으로. 인간의 행동의 하나의 법칙으로 여겨지기까지. 법칙. 그러니까 어쩌다가 누군 그러고 안 그러면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근데 너무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법칙의 개념까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어. 됐어? 자, specifically 어떻게 말하는가? 포괄적으로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말하는 거야? 구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하겠다는 얘기야. 응?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불러? 아까 얘기했었잖아. 쾌락의 비대칭성. 비대칭성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 자체가 state 이런 말을 하는 거야. pleasure 기쁨은 즐거움은 항상 dependent on. 의존하다. 자 보세요. depend는 동사야. 이렇게 써야 돼. 주어 다음에. 이 호응고가 나왔었는데 덴트. 이건 왜 틀려? 뒤에 저 동사가 아니에요? 이건 동사지만 얘는 형용사지. 예. 그래서 얘는 비동사가 비동사가 있어야 돼. 그럼 니네가 이제 내년에 3학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지금 같은 내용이잖아. 이미 발곡거는 2학년 때도 그런 걸 많이 풀어봤겠지만 여기에 is가 없어 봐. 그럼 여기가 지금 dependent가 아니고 뭐가 돼야 돼? depend즈가 돼야 된다. 그 여기다가 dependent냐 depends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알겠니? 얘는 비동사가 있었기 때문에 dependent를 써야 되는 거야. 뜻은 똑같단 말이야. 어쨌든. 그래서 기쁨은 달려있다. 아까 depend on 뭐뭐에 달려있다는 조건 뭐에 달려있어? 변화에 달려있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 날짜가 바뀌면 사라지니까. 아니 그게 아니야. 기쁨은 왜 변화에 달려있다고? 이런 게 이제 수특에서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질문 내용. 기쁨. 기쁨은 변화에 달려있다. 너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야? 라면이? 어쩌다 한번 먹으면 맛있는데 너 앞으로 10일 동안 삼시세끼를 다 라면 먹어. 그래도 좋아? 좋다고 하겠지. 씨. 쾌락의 비대칭성 법칙은 아무리 좋은 것도 오래 하면 점점 그 쾌감의 정도가 어떻게 돼? 낮아져. 낮아지는 거야. 비대칭이지. 쾌락은 점점 쾌락이 유지될 때 똑같이 어떤 사건이 즐거운 사건이 유지될 때 똑같은 사건이 벌어져도 쾌락은 똑같이 따라가지 않고 처음에 느꼈던 것보다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니네 맨날 그러잖아. 쾌락의 비대칭성. 엄마 아이폰 17 사주면 다음번에 절대 휴대폰 사달라고 안 할게. 정말 이거 소중히 모셔야지. 너무 좋아. 하루 이틀 정말 아이폰 붙들고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나중에 액정 깨져도 방치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점점 기쁨이 들어져. 남자친구 만나는 게 점점 처음보다는 즐겁지가 않아진다고. 넌 모르겠지. 경험이 없어서. 우리가 어떤 쾌락의 비대칭성을 노려야 되는 줄 알아? 하도 1등급을 맞아서 이제 1등급 별로 즐겁지가 않네. 이런 정도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는 애들이 정말 1등급 맞는 애들이 우와 1등급이다 이런 애들이 어딨어. 늘 잘하는 애들은 그냥 뭐 그냥 또 1등급 나왔네.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다시 쾌락의 비대칭성이라는 것이 언급하는 건 쾌락과 사건은 똑같은 사건이 유지되면 쾌락이 그대로 따라가지 않는다고. 점점 떨어진다고. 비대칭된다고. 그래서 기쁨은 항상 변화에 의존한다. 똑같은 게 아니라 뭐가 생겨야 돼? 변화가 생겨야 된다고. 오케이? 그리고 또 한 번 특징은
변화에 의존하고 두 번째는 그래서 사라진다. 변화가 어떠면 사라져? 자주 반복되는. 뭐이씨 변화가 자주 반복되면 기쁨이 유지된다니까. 변화가 없으면 기쁨도 없겠지. 다시 논리 이거 무슨 법이라 그래? 기쁨은 뭐가 있어야 유지돼? 변화가 있어야 돼. 근데 기쁨은 유지될 수 없지. 아무리 좋은 것도 뭐가 없으면 변화가 없으면. 그래서 사라진다. 계속되는 만족감을 가지. 아무리 좋은 것도 계속 만족스러우면 변화가 없고 변화가 없으면 기쁨은 사라지는 거야. 오케이? 반면에 고통은 변화가 없어도 오래가. 뭔지 알아? 고통은 persist. 요거 잘 봐. 이거 영성 나왔는데 1등급 만점 틀려왔어. 고집하다. 지속 대사로 왜? 무슨 동사겠어? 자동사야. 이건 is persisted가 아니야. 자, 근데 지속하다 뭐 있었어? sustain은 타동사야. 그래서 지속되는 할 때 sustain 드가 맞고 얘는 persisting이야. 분사로 바꾸면 뜻은 똑같아. 알겠어? 그래서 얘도 BPP가 아니고 고통은 지속된다. 언제 지속돼? 무엇 하에서? 불편한 조건들이 뭐하면? 지속되는 상태에서. 이거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지속을. 변화가 없는데도 지속된단 말이야. 기쁨은 변화가 없으면 지속되지 않는데 고통은 변화가 없으면 지속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기쁨을 느끼려면 뭘 가져가야 돼? 변화를 가져가야 돼. 그럼 고통을 피하려면 어때야 돼? 변화를 시켜야지. 그래 기뻐지니까. 그러니까 뭐 한다 그래? 기분 전환을 해야 고통이 사라지는 거야. 그래야. 그러면 뭐야? 니네가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 어떻게 돼?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야. 오케이? 그 행동에 변화를 줘야 돼. 변화. 일본에 쓰는 도라이는 없겠지. 2번 아니야? 맞습니다. 3번 매력적인 오답. 4번 땡. 집단 구성원 사이에 소문 퍼진다 아니고. 그지?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는 그 3번이 매력적인 오답인데 이건 글의 내용을 오버해 가지고 지 생각을 곁들이면 3번을 쓰게 돼. 올해 이런 매력적인 오답이 1개 정도가 추가돼야 되는데 선택지에 2개, 3개가 추가되다 보니까 어려웠다고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라스트 4번. 어때? 요거 느낌을 좀 알겠어? 이게 지금 EBS 지문이 기출하고 달라. 그래서 저기 이제 자이스토리하고 약간 뭔가 다른 부분이 있어 지금 해석하다 보면. 현준이 어때? 자이스토리 기출보다 얘가 좀 이렇게 좀 덜 탄탄해 보여? 더 탄탄해 보여? 지문이 더 탄탄해 보여. EBS이기 때문에. 근데 얘네 자이스토리 문제는 그 중에서 6월, 9월 또는 수능 문제는 탄탄한데 거기에 뭐까지 포함되어 있어? 교육청 문제도 포함되어 있거든. 교육청 문제가 좀 지저분한 거야. 쉽게 말하면. EBS는 아주 깔끔하고 지금 자꾸 읽다 보면 당연히 연계이기 때문에 니네 국어 성적도 좋아질 수 있어. 얼마나 반갑겠냐. 국어 선생님이 연기하는데 야 국어쌤 그러자. 소속 불확실성이 뭐야? 국어쌤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근데 니네 뭐 어떻게 하고 있어? 야, 뭐 이러시잖아 국어쌤. 그지? 그럴 때 이제 영어 시간에 배운 거 가지고 설명하면 되지. 고쌤이 저 뒤에서 만나면 아주 답답해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요새 애들이 비유와 비교를 몰라요. 너 비유가 뭐야? 비유와 비교의 차이가 뭐야? 비교는 국어적으로 얘기해봐. 비교는 차이점을 비교 차이점을 말하는 거예요. 비교는. 너 뭐라고 그랬어? 너 뭐라고 그랬어? 비유는
빗대어서. 한 둘 중에 하나라도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응? 어떤 거? 꿈과 같은 수학여행. 꿈이 추상이지. 수학여행 실제지. 이런 거야. 근데 조연승 같은 문제야. 뭐야? 비교야. 조연승이 있으니까. 영어로도 달라. 비교는 메타포고 비교는 컴페어야. 추상적인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두 가지를 견주어 보는 건 비교. 추상적인 개념이 있으면 비유. 바다 같은 마음이 그러면은 비교예요? 바다 같은 마음이 추상하니? 아 그럼 바다 같은 엄마. 비교는 아니잖아요. 비유지. 이때 바다는 추상적인 개념이지. 넓다는. 응? 그럼 아빠 같은 엄마. 아 그건 비교지. 그건 비교야. 아빠 같은 엄마는. 아, 몰라도 국어 100점 맞을 수 있겠다. 이승민 자존심 상하지 않니? 예. 좀 밟아줘. 자 라스트. 사람들은 가진대 강력한 욕구야. 무슨 욕구지? 디클라인하는. 이거 어려워. 잘 봐야 돼. 내가 쭉 설명할 거야. 그래서 define은 정의하다. 정의한다는 게 뭐야? 경계를 모호하게 하는 거야? 경계를 분명히 하는 거야? 분명히 하는 거죠. 거기다가 뒤에 카테고리는 뭐야? 분류, 범주. 분류야. 범주 좋아. 범주 아는 사람은 범주라고 쓰고 모르는 사람은 분류. 이걸 분사문 짧은 분사문이야. 뭘 사용해서? 규칙. 규칙들을 사용해서. 뭐 뻔한 얘기잖아. 우리가 분류 많이 하지 살아가면서. 예. 넌 하여튼 이런 놈이야. 넌 이런. 그때 이런 놈 저런 놈 나눌 때 있어서 룰이 필요하지. 예. 그지? It is a natural. 가주어 바로 뒤에 보니까 진주어. impose가 뭔데? 부여하다. 부여하다. 바로 질서와 센스. 센서블 아까 배웠으니까 질서와 무엇을 부여하는 거야. 감각. 센서블 할 때는 무슨 뜻이었어? 합리적인은 뭐야? 의미를 안다는 거지? 네. 의미.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거야. 세상에. 그것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목표라고. To be able to know. 그게 곧 뭐 하는 거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지.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면 알 수 있게 되는 거야. 뭐를? 비유법이야. 무슨 상자에 무슨 상자들 속에 뒤에 into가 있으니까. 무슨 상자 속 의주동이야. 모든 것이 어떤 상자 속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 되니? 그것이 바로 의미와 질서를 부여하는 것이고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뭐 없이 나왔잖아. ambiguity 뭐라 그랬어 내가? 모호함. 모호함 없이. 즉 어떻게? 분명히. 그러니까 니네가 기본적으로 니네한테 바둑돌 던져주잖아. 바둑돌 던져주잖아. 그럼 어떻게 해? 봤었어요. 색깔로 나누지. 그지? 근데 어떤 놈들은 뭐 약간 사이코패스 그러는데 네모 바둑돌, 동그란 바둑돌, 네모난 바둑돌과 동그란 바둑돌을 던져놨는데 색깔이 막 섞여 있어. 그럼 색으로 분류하는 놈도 있겠지만 뭘로 분류하는 놈도 있겠어. 뭐냐? 모양으로 분류하는 놈도 있는 거야. 또래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어떤 기준을 스스로 마련해서 그걸 나눈단 말이야. 됐어? 근데 이 세상에 천지창조를 할 때 얘들아 검은색과 흰색은 나눠야 된다. 이런 절대적인 무슨 규칙이 있어. 없죠. 아니 이 생명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너는 파충류, 너는 양서류 자꾸 나누려고 그러지. 그지? 근데 애매한 놈들 있잖아. 튀어나오지 않나? 응? 뭐라고? 너 잘 몰라서. 예를 들어서 나무늘보는 포유류야 아니면 뭐야 도대체? 박쥐는 뭐야? 조류야? 포유류야?
포유류 근데 포유류라고 나눈 것도 사실 누가 만든 규칙이야? 인간 인간이 만든 규칙이야. understand? 상어는 물고기고 고래는 포유동물이다 나눈 것도 누구의 기준이야? 인간 근데 만약에 기준을 물 속에 사느냐 육지 위에 사느냐로 나누면 또 달라지지. 네 그치? 그러니까 포유, 어류 이런 걸 우리가 만든 거고 그냥 어떻게 육상동물, 수상동물 이렇게 나누면 또 달라지지 분류가. 그치? 근데 그런 규칙을 자꾸 만들어서 어떻게든 이리 나누고 저리 나누고 하는 게 인간의 뭐다? 본성 본성이다 이런 얘기야. 그것도 나누는 놈은 이거 이렇게 애매하게 나누면 안 되고 이거 정확히 이렇게 나눠야 돼 이렇게 되는 거지. 응? 이제부터 어려워져. 근데 실망을 주는 측면이 있어. 왜 실망을 주겠어? 인간은 뭐 하려고 하는데? 분류하려는데 노 앰비기티하게 뭔가 규칙을 말해서 딱 나누고 싶어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실망을 주는 측면이 있어. 이 노력에서 실망스러운 부분은 바로 대절이 중요하지. 이러한 urge가 뭐라 그랬어? 이 새끼들 다 얘기했는데 충동. 동사로 쓰면 urge는 목투, 강요하다. 오케이? 이건 무슨 뜻이야? 주어가 목적한테 강제로 뭐 하도록 시키다. 됐어? 동사로 쓴다고 urge가. urge의 urgent가 된 거야. urgent 긴급한. 그리고 urge가 지금 나온 대로 명사가 되면 충동. 되니? 그럼 여기 this가 받았으니 이 충동. 무슨 충동이야 이 충동이? 어떻게든 나눠보겠다. 카테고리 범주화 시키겠다. 이것은 성공하드나 실패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니네 양서류란 말이 왜 생겼을 것 같아? 양서 원래는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나눴었어. 근데 개구리 같은 요상스러운 놈이 보이는 거야. 그치? 포유류, 파충류랬단 말이야. 파충류가 개구리하고는 좀 식생이 다르지. 그치? 근데 이걸 또 그렇다고 포유류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차라리 뭘 만든 거야? 양서류. 기준을 만든 거야. 되니? 왜? 웃기잖아. 어렸을 땐 뭔데? 어류인데. 올챙이. 이게 갑자기 다리가 생겨나잖아. 그지? 그러니까 어류라고 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포유류라고 보기엔 또 그렇고. 양서류 만들자. 그지? 그럼 이제 연승이처럼 일반화되지 않은 사람이 태어났어. 분류해야 되는데 기준이 안 맞아. 신인류.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지. 그럼 오케이? 박혁거제는요? 자, 같이. 그래서 이 충동은 매번 실패하더라고 우리가. 그렇지? 아니 우주를 탐험해가지고 정말 우리가 나눠놓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요상스러운 놈이 나오면 또 실패하는 거 아니야? 우리 기준에서는 거의 모든 시도에서 실패한다는 거지 이 분류가. 실패한다는 건 선생님 분명히 지금 나눠져 있잖아요. 다른 기준을 적용시키면 또 그건 또 그렇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럼 우리가 추구한 대로 모호성 없이 완벽히 분류하는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가 뭐 포유류, 파충류 이렇게 나눠놨지만 우리는 완벽한 것 같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아까 바둑알 얘기처럼 이게 맞는 거야? 이럴 수도 있단 말이지. 되니? 가장 자연스러운 범주는 절대로 정의나 자연의 범주야. 저게 자연의 범주.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 있지? 야, 생각해봐. 그 포유류, 양서류, 어류 이런 새끼들이 우리 범주에 맞춰주려고 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나겠냐고. 지 멋대로 생겨난다고 그냥. 그러니까 거미 처음 봤을 때 황당한 거지. 이게 분명히 겉이 키틴질에 딱딱하고 속이 물로 채워진 곤충이라고 하지 이랬는데 곤충은 다리가 다 6개나 있는데 오늘날 거미 보니까 8개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이제 곤충류라고 하지? 거미는 거미류라고 해. 곤충에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이런 일이 자꾸 발생한단 말이야. 그래서 자연의 범주는 그럼 거미가 우리 눈치 보고 다리가 8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왔겠냐고. 그러니까 이 어차피 자연의 범주는 그냥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그 범주를 위한 정의, 난 어떤 범주야 이런 정의가 없다니까 자연은.
또는 규칙도 없다니까. 그지? 제대로 working. 돌아가는데 가까운. 뭐 하는데 가까운? 저 제대로 돌아간다는 게 뭐 하는 거겠어? 범주. 범주 나누기 작업에 그나마 근접하게 되는 규칙이나 정의를 가지고 있지 않다니까. 이 자연의 모든 삼라만상은. 되니? 심지어 인간이 만든 범주들. 규칙의 시스템 속에서. 야, 이거는 자연이 아니야. 첫 번째 비교는 자연도 나누려고 하지만 원래 그 자연이 정확한 범주가 없어. 근데 우리가 만든 자연이 아니라 우리가 시스템이 있어. 자, 법 시스템. 그지? 행정 시스템. 심지어는 스포츠 경기 시스템도 우리가 만들잖아. 우리가 다 만들었어. 우리가 창조한 거야. 하다 보면 예외가 있어 없어? 있죠. 있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축구 규칙 중에서 막 새로 생겨나는 규칙들이 그런 거 아니야. 뭐 있었을까? 처음에 오프사이드. 그 뭐냐? 옵사이드. 그 규정도만. 처음에 축구는 상대방의 골대에다가 공을 넣고 득점을 한다 이렇게. 그거 왜 만들어졌는 줄 알아? 11명이 축구를 하잖아. 한 두세 끼가 상대방 골대에 가서 골키퍼랑 놀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롱패스로 걔한테 던져주면 골대 붙잡고 있다가 이렇게 넣는 거야. 그러니까 붙박이지, 붙박이. 그러니까 축구가 재미도 없고 박진감도 없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시스템이 아니었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새롭게 고쳐야 되겠다. 이것이 반칙이다. 반칙이 아니다. 어때? 명확해? 우리가 만든 스포츠야. 이건 반칙이고 이건 반칙이 아니다라는 게 명확하냐고. 애매한 반칙들 있지 않아? 그래서 내 축구 볼 때 열받잖아. 저게 왜 페널티킥이 아니야? 뭐 그런 거 있잖아. 손에 닿으면 다 핸들링이라고 생각했는데 뭐 의도가 없었다 뭐 지랄하고. 그렇지 않아? 자연스러운 동작이었다. 그래서 심지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주, 규칙의 시스템 속에서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범주들조차도 like 게임 같은 거 또는 법조 시스템 또는 공식적인 진단 범주, 이건 독감이다, 이건 코로나다, 이런 범주 있지. 이런 것들마저도 and like는 등등이야. and like, etc. 이런 거야.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은 오로지 자 봐봐, 완벽한 질서부여가 돼야 돼. 안 되죠. 어느 정도 이런 뜻이야. Only so much. 오로지 어느 정도만의 질서를 그 유니버스, 우주는 아니고 뭐야, 그 세계에 부여한다. 됐지? 우리가 만들어낸 법, 그래서 법도 어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하지. 해석을 이렇게 하면 이건 범죄가 되고 저렇게 하면 또 범죄가 안 되고 그러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어? 법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었는데 법이 있으면 딱딱 나눠줘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눠? 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면 돼. 근데 법대로 하려니까 애매해. 그럼 법을 이용하는 데를 뭐라 그래? 법꾸라지. 그지? 야, 너네 그거 나 최근에 알았어. 모욕죄 있지. 내가 예를 들어서 쌍욕해가지고 네가 명예훼손 뭐 모욕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그게 방송통신정보통신법인가 그것만 적용이 돼서 연세가 나한테 댓글로 내 SNS에다가 씨발놈 이렇게 적으면 그게 처벌이 돼. 근데 제가 나한테 씨발놈하고 욕하잖아. 말을 한 건 처벌이 안 돼. 웃기지? 그러니까 이 상대방 명예훼손이라는 게 음성으로 남거나 문자로 남겨야 돼. 이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녹취를 한다거나 아니면 그가 보낸 메시지가 있으면 수사가 돼. 근데 했어요. 제가 나한테 욕했어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최근에 알았어. 그 법으로 잡아낼 수가 없대. 막 부모 욕하고 그래도 말로 짓거리면 처벌이 안 돼. 그러니까 니네가 롤 하다가 이걸로 부모 욕하잖아? 잡혀들어.
통시를 이용하면 또 약용하지만 이게 법이야. 그때 요 틈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는 거지. 그럼 내가 욕을 말로 하는 건 이건 불법이야, 합법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범주가 안 되는 거야. 그 법칙을 우리가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뭔 말인지 알겠어? 어느 정도의 질서는 주지. 근데 어느 정도까지만 준다고. 그 만들어진 세상 속에다가. 계속 지금까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인간은 절대적인 범주화가 가능해 불가능해? 그 얘기하는 거야. 원래 자연은 그렇게 나눠지는 대상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만든 법 체계나 시스템도 우리가 완벽하게 처음부터 만들 수 없다는 얘기야. 명확하게 나눌 수 없다는 얘기야. 인간의 범주화는 항상 뭐한다? 아까 나왔잖아. 인간의 범주화는 항상 지금까지도 실패해왔고 앞으로도 명확한 범주화는 실패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야. 당연히 내 선배들 이거 어려워했어. 항상 테스트 케이스 무슨 시험 결과들이 있어. 시험 사례가 있어. 이거 어떤 사례가 있어야 범주화가 인정이 안 돼. 범주를 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례가 항상 존재한단 말이야. 규칙을 깨는. 그 규칙들을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례가 늘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많은 예를 들어줬지. 그러니까 완벽한 범주. 그러니까 야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야. 근데 이거는 그쪽 이렇게 되는 거야. unclear 불분명한 범주 자격. 이게 뭔 줄 알아? 멤버십이 자격이지. 이게 그거야. 동그라미 네모만 있는 줄 알고 나눠놨더니 갑자기 누가 나타나는 거야? 세모가 나타나는 거야. 그럼 얘는 얘 어느 쪽에 놔야 되지? 멤버십이 어느 쪽이지? 이렇게 되는 거야. 예전 같으면 박쥐지. 난 알아요. 세 쪽으로. 너 근데 뭐야 박쥐? 너 손 그럼 불분명한 범주 자격이 있다. 이게 예시로 아까는 이 케이스로 등장한다. 또 not fitting 들어맞지 않아. 아예 뭐가 안 돼. 카테고리. 봐봐 이거 도형이지 어쨌든. 근데 갑자기 이거는 연대팔. 이거 뭐 어디다 이 평면 도형인데 얘를 어디다 넣으라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예 이쪽인가 저쪽인가도 아니고 아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희한한 놈이 생긴다. 적합하지 않아. 어떤 카테고리도 들어가지 못해. 우리가 그럼 아까 거미 얘기야. 곤충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니까 어디에도 못 들어가지. 아예 자체적인 카테고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거미류 이렇게 되는 거야. 또는 just giving the wrong answer. 그저 잘못된 대답을 주는 것. 그런 것이 바로 뭐야? 규칙을 뽀개는 사례들이야. 이것은 뭐 때문이야? 다시 한번 얘기해. Not A but B야. A가 아니라 뭐 때문이다? Due to 알아? Due to? 예. 이것은 어떤 인간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내 생각에는 삽입. 뭐 때문이다? 이거 니네 빈칸으로 많이 나왔어요. 자연 특성. 자연의 복잡. 무엇 때문이다? 복잡성. due to 다음에 명사. 자연이 가지고 있는 복잡성과 무질서 아니야. 세상이. 자연이 복잡하고 세상은 원래부터 어떤 세상이야? 우리 세상이라는 거야. 질서가 없다니까. 근데 이 무질서한 세상에 뭘 부여하려는 게 인간의 욕망이야. 카테고리. 자꾸 질서를 부여하려는. 오케이? 어떤 사람하고 싸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거든. 착하다 나쁘다도 누구의? 인간의 범주 아니야? 범주 아니야? 내가 먹고 싶은 걸 가지고 있어 뺏어 먹는 게 왜 나쁜 행동이야? 그걸 나쁜 행동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이야. 범주. 이기적인 게 왜 나쁜 행동이야? 범주화 시켜서 그래. 근데 자연의 세상에 가봐. 우리가 사자가 지나가는 얼룩말 그것도 잘 못 뛰는 새끼를 잡아먹을 때 야 저 새끼는 인간성이 더럽다라고 얘기해? 아니잖아. 저건 자연의 법칙이야. 그죠? 웃기잖아. 사자가 얼룩말 잡아먹는 건 괜찮다고 하면서 우리가 어린애 때리는 건 저런 나쁜 새끼. 원래 자연의 법칙이 뭐야? 약육? 강식 아니야. 근데 인간이 약육강식을 저지르면 나쁜 놈. 그럼 세상이 뭐 인간은 약육강식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정해놓은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다 정한 거야. understand? 그래서 이제 그 선생님하고 싸운 게 뭐냐면
사형제도 찬반 얘기를 한 거야. 내 가족을 해한 사람을 죽여야 돼, 안 죽여야 돼? 죽여야 돼. 그럼 인간은 사람을 죽여도 되는 거야? 사형도 살인 아니야? 네, 맞아요. 인간이 살인하면 돼? 안 돼요. 살인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사형도 일종의 살인 아니야? 네. 이유가 뭐든 간에? 네. 그럼 사형제도 해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요. 네가 범죄를 못 하고 있는 거지. 할 수 없는 게 정상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멘붕이 오는 거지. 그런 사건들이 많지. No religion, 종교, 법 체계, 브루크라시라는 건 행정 관료 제도 이런 거야. 관료주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통제할 수가 있어 없어? 없죠.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야. 그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변화무쌍함을 variation. 그리고 weird 이상한 사건도 다 다룰 수가 없어. 이상한 사건은 어떻게 된대? 가끔 발생하거든. 심지어 제한된 세상에서도 어디 야구나 또는 질병 분류 같은 이런 인간이 만든 세상에서도 항상 변수는 등장하거든. 이걸 미리부터 완벽하게 나눌 수는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거지. 알겠어? 그래서 스트라이크 볼 판정도 사실은 범주화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거지. 인간의 기준이 있어. 타자의 무릎 높이부터 어깨 넓이 사이에 일정한 간격으로 곱게 들어오는 공을 스트라이크를 한다. 정의는 있지. 범주화 시켜놨단 말이야. 근데 애매하게 들어오는 거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거는 저건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스트라이크인데 저건 볼인데 이것도 뭐야? 우리가 범주화를 정확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야. 오케이? 걸쳐서 들어오면. 그래서 이제 크볼은 뭐 하기로 했어? AI. 그 스트라이크 존 그 적외선 감시 장치 이거 라인 만들어서 그거 통과하면 그 뒤에 불 들어오게 바꿀 거라 그러더라고. 스트라이크 들어오면 빵 이렇게 뜨는 거야. 그럼 심판은 무슨 역할만 하느냐? 돌아가는 역할만 하는 거야. 스트라이크 볼 판정만 기계가 하는 거고. 별론 다 있어서 그 공 자체에다가 스트라이크 볼 센서를 달자고도 했었어. 메이저리그에서 추진됐던 거야. 자, 오늘 공부한 게 지문 4개인데 내신 대비할 때처럼 요거 30문제야. 요거 이제 금요일 특강할 때까지 다 풀어서 채점 해보세요.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돼.